자, 이번 시간부터 스케치업 전용 렌더링 프로그램인 포디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디움은 스케치업에서 내부에서 작동하는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의 렌더링 프로그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V-Ray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아틀랜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빛이라든가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해서 실사와 비슷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이 렌더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만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디움의 여러 가지 세밀한 기능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조명 효과라든지 렌더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포디움 화면이 되겠죠. SU라고 되어 있는 게 스케치업 내부에 설치가 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업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고요. 스케치업을 실행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포디움이라고 있게 됩니다. 당연히 설치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여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supluggins.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su 스케치업 포디움 버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메뉴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한 번씩 쭉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홈이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인지 그래서 SU Podium V2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소개 영상 같은 것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자, 브라우저 같은 번역 같은 것들도 쉽게 되니까 한 번씩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스케치업 포디움 V2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프리타이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넣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갤러리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게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나와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로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정식으로 구매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끄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도움말 부분입니다. 헬프 페이지, 포럼 같은 것들도 있고요. 비디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업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디움이라고 써있는 요거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몇 개의 도구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의 이런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옵션 사항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을 해가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디움을 다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설치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업이나 포디움이나 버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도 있으실 수 있겠고 7.18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스케치업 버전에 맞는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8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파일에 구글의 구글 스케치업 8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이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셔야 여기 위쪽에 파일 편집 뷰 카메라 이렇게 쭉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SU 포디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포디움 라이트 시스템, 조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경로를 잘못 설치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대로 잘 확인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도구를 지금 현재 제가 꺼내 놨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도구 모음에 보시면 우리가 스케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했었던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디움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포디움에 관련된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꺼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요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쓰는데 뷰에 관련된 도구를 한 가지만 더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도구 모음에서 우리가 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뷰 메뉴를 꺼내서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는 아마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스케치업 포디움을 공부를 하는데 스케치업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케치업을 모르시고 바로 포디움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빼고 그리고 함수를 바로 넘어가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포디움을 공부하기 앞서 스케치업을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디움 위쪽에 이 메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고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있는 버튼은 렌더 커런트 씬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건 뭡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그대로 렌더링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포디움 렌더링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 큐 메뉴 나오고 에디 파일, 딜리트 스타트, 스탑 쇼라고 하는 이런 메뉴들이 구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언타이틀 현재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타이틀이라고 나와 있고 날짜라든가 토탈 타임이라고 해서 이런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하거나 클릭을 하고 쇼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SU 포디움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렌더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보게 되면은 포디움 렌더링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한 게 렌더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자, 렌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만들다 혹은 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은 하나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전에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하얗게 나오는 것도 어떤 환경값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렌더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자,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메테리얼 프로퍼티스, 재질을 주는 속성 값들, 그리고 라이트에 해당하는 것들, 옴니라이트라든가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프로퍼티스, 이런 조명에 해당하는 속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렌더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했던
Material Properties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Materia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질 같은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업 시간에 재질 주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떤 바닥면에다가 잔디 같은 재질을 줄 수도 있겠고, 흙 같은 재질을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 나무 재질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재질들의 프로퍼티스, 속성값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이런 재질이 있겠죠. 거울 같은 것들은 반사값 같은 것들이 높아서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면은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죠? 반사값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반사값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절, 빛이 굴절되는 굴절값, 그리고 뭐 범프 매핑 값이라든가 라이트 값 같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Material Properties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No Material Selected, 아무 재질이 선택되지 않은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Diffuse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Diffuse 같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색상 같은 거에다가 감도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Transparency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투명도, 색상, 재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투명도 값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음상에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flection이라고 하는 부분, Refle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Refl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반사값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울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비치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게 반사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굴절, 빛이 굴절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사값이 높은 거울 같은 것들을 리프렉션 값이 높아서 빛이 비추게 되면 바로 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빛 같은 것 가지고 거울 같은 거 가지고서 많이 장난해 쳤는데 그런 리프렉션이 높은 굴절 값이 높은 것들도 있고 굴절이 아예 없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것들은 빛이 비친다고 해서 반사를 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리플렉션 값을 조절을 할 수 있겠고 리프렉션 값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사값과 굴절값, 어떤 색상하고 재질에 대한 반사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블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블러는 포토샵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마 흔하게 들으셨을 말인데 반사되는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값을 흐릿하게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렉션 값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None, Glass, Water, 우리가 알 수 있는 Chrome.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 같은 걸 말하죠. 워터, 물, 크롬, 어떤 금속, 스틸, 철, 알루미늄 다 아시죠? 세라믹, 골드, 실버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굴절 유리라든가 원하는 재질, 원하는 굴절 값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블러라고 하는 것들. 자, 요거에 있는 블러하고 동일합니다. 굴절 값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범프, 뎁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프 매핑 값들을 적용하는데 이 범프 값의 깊이, 이 깊이 값을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수치 값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파워 말이 쉽죠? 빛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되면은 보통 내가 선택한 어떤 질감에 빛이 더 많이 발광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인텐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건 높은 이란 뜻이 되겠고 인텐시티라고 하는 거는 감도, 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기, 더 강한 세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라이트 파워라고 하는 값을 더 강하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이 인텐시티라고 하는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 램이라고 하는 램 같은 경우는 발광 물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숨기는 거. 자, 그리고 apply 같은 것들은 요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값을 적용한다는 것. 클로즈는 닫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 프로퍼티스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사값, 굴절값, 투명도값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겨진 않았고요. 자,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커서가 이동 커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동 커서가 아니라 요 라이트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점이죠. 여기 보이는 이 점이 바로 포인트 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명을 간단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옵션 값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조명의 어떤 인텐시티, 강도값 그런 것들은 1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는 당연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수는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 모양 오른쪽에는 라이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거 조명에 해당하는 것들의 속성 값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현재 이렇게 No Light Selected, 라이트가 선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라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 라이트, 여기서 만든 포인트 라이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워, 제가 이 기본값이 0, 그리고 가장 기본값이 1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100까지 드래그하면 왼쪽으로 쭉 0까지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한 조명의 파워, 세기 값을 어느 정도 강함을 줄 거냐 이것을 설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컬러. 자, 요거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 라이트의 색상 값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흰색인가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 값에서도 클릭을 하셔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 슬라이더 이걸 또 이용을 해서 약하게 혹은 진하게 주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상에 대한 코드 값들이 있죠. 빨강에 해당하는 값, 녹색에 해당하는 값, 파랑에 해당하는 값 이런 것들의 수치를 직접 넣어 주셔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이렇게 색상을 결정하실 수가 있죠. 빨간색 선택을 하면 2500, 파란색 선택하시면 00255, 그쵸? 흰색 선택하시면 255, 25, 25, 검정색 선택하시면 000.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색상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넣으셔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뭐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컬러 값이 빨간색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퍼티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가장 처음에는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웃풋, 엔바이러먼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프리셋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버튼이 하나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1.0.3 뭐 익스테리어 QMC, 인테리어 QMC, 익스테리어 디폴트, 익스테리어 하이, 프리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선택된 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디폴트라고 하는 PPS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떤 프리셋 같은 것,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정 값들이죠.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외부를 뜻하고요. 인테리어는 흔히 많이 들어보시죠? 인테리어는 내부를 뜻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해서 내부 디자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맞는 그런 세팅 값이 되겠고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맞는 그런 세팅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선택되어 있는 디폴트라고 하는 값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라고 하는 값이 가장 표준 렌더링이 되겠고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렌더링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 자,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거, 포맷, 이미지 세이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 뷰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뷰 포트라고 하는 것은 보임창, 보여지고 있는 창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자, 현재 스케치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창이 바로 요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창, 이 전체적인 창의 크기로 렌더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 전체적인 창 크기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이 스케치업의 크기대로 뷰포트,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할 거면은 여기서 뷰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대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픽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픽시드는 어떤 고정된 크기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 width, height 값이 따로따로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시게 되면은 230에 150, 너비를 230으로 하고 높이를 150으로 하겠다는 거죠. 640에 480, 1024, 768 여러가지 사이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640에 480을 선택을 하셔서 지정하시면 여기 width와 height 값이 자동적으로 640과 48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값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값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절반 크기 320에 240의 크기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커스텀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320에 그리고 아래다가 24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뷰포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꼭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640, 1024 원하는 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640에 480을 선택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포맷이 있죠. 이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로 만들 거냐. 그래서 PNG, JPG, HDR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JPG를 선택을 좀 해놨습니다. 자, PNG라고 하는 것은 투명도 값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투명도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PNG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JPG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NG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투명도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중에 JPG로 열심히 작업하시고 왜 투명도가 안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PNG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미지 세이브 로케이션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다가 위치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